강신주 철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 어쩌다가 글로 가셨어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한 달 전에 거기서, 한두 달 전인가? 녹음을 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 있을 줄 알았죠. 아니, 저희 PD가 그래서, 네. 한 대여섯 차례, 상암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암동, 오케이, 알았다, 가깝다, 자전거 타고 가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철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고요. 아, 진짜요? 네. 바보 강신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3분밖에 못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멀어서 안 돼요. 강암에서 여기까지 꽤 멀어요. 터널 2개. 네. 고개 많고. 멀다기보다는 터널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터널 무섭죠.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 철학자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자, 오늘 사실상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코너가 철학으로 시사하기, 시사로 철학하기, 뭐 이런 코너란 말이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테마가 좋겠다, 저 테마가 좋겠다, 제가 정할 수도 있고, PD나 사회자가 정할 수도 있는데. 철학적 분석을 시사 사건을 보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철학적으로 풀어달라든가. 그래서 그쵸. 왜 굶을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안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강신주 박사님에게 이 사건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냐. 예.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어떻게 철학으로 풀어. 이렇게 지레. 그렇죠. 자기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예. 네. 단식은 며칠 동안 하는 게 철학적으로 옳은가. 단식 때. 단식은 참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렇게 단식을 시작하면 명분이 있어요, 푸는데. 그렇죠. 명분이 없으면. 안 그러면 쓰러져야 풀려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배고프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쓰러져요. 보통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죠. 근데 사실은 물만 먹으면 단식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이런 단식 중에 일주일 이내로 끝난 거 보셨어요? 일주일이네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정하지 말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받겠고, 아직은 이제 첫 시간이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하신 내용은 뭡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지금 본인은 해당 사항 없는 법이죠? 전혀 없죠.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사님의 실물을 보면, 뭣도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본인 표현대로. 철학, 박사예요. 나름, 국내에서 유명한 분인데, 지금 염색을 하셔가지고,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 있었죠. 네.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패션이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에 따른. 패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는 그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붙잡혔어요. 다른 게스트들은 몇 번 오면 금방 통과거든요? 이분은 올 때마다. 신분증 다 검사하고, 다 검사하고, 잡상인이라고 매번 걸려가지고, PD가 연락을 해줘야지. PD가 내려가지고, 맞습니다. 가짜 신분증 아니고요. 그분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네요. 자, 선물. 이런 겁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뇌물.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항상 봐야 되는데, 이 권력 가진 사람, 공직자 이제 그 부정을 막겠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좋거든요. 사실은 이제 취지 좋아요. 취지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사이래로 인간이 항상 그랬는데 권력자와의 관계가 개개인 간의 관계의 모델링이 되죠. 그걸 못 따라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억압이 있는 사회에서 억압이 있다는 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니까 그럴 때 다수가 깨알같이 쪼개지고 분리돼야지 지배가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돼야지. 그렇죠. 막 갈라쓰고 어떤 사람들 더치페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유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만들어질 거다. 앞으로.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더 강해지게 되면 당연하게
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의를 모은다던가 시민들의 뜻을 모을 때 기타 등등. 그때 많은 부분들의 이렇게 정서적 제약들, 형식들이 이제 갖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통과시켰을 때 의도들이 항상 있어요. 왜 자기들 청렴하게 살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딱 보면 무섭죠.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유대하고 연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세죠, 사실.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밥값을 다 따로따로 내야 된다. 이게 모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서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자와의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게 모델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 시대 사람들, 일반 민중들이나 사람들이 그 선비들과 그 관계가 모델링이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던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서양에서도 귀족들 하는 패턴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제가 대응들을 봤어요. 그때 뭐 더치페이 좋은 거 아니냐, 뭐 5만 가지 것들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랑 관계 같은 것들이 단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그 개인을 분리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작용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이거 자체를 이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었을 때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만 원, 5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게. 근데 정서적으로는 전체 국민한테 완전 쪼개지는 관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뇌물 주고받고 향응하고 뭐 이걸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조심해서 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부정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긴 있다 손 치더라도 혹시 이것이 개개인들이 오로지 더치페이만 하고 혹은 관계가 분자화되고 그거 이제 위험한 개인이 거죠. 분리되고 모임을 꺼리게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는 맺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뭐냐면 어떻든 주고받으면 다 뇌물로 보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사라지냐면 선물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우리한테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정신은 일단 니네가 주고받는 것은 다 의심을 하고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 이하로만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범죄자로 보고 선물을 주고받는 걸 검열을 하게 만들면 선물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게 어떤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어준 씨랑 저랑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눈빛을 교환하든 물건을 주든 무슨 뭐 술을 사주든 뭐 이런 관계를 맺잖아요. 저는 박사님과 눈빛을 교환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주고받는 건 두 가지예요. 딱 인간한테는 뇌물 아니면 선물이거든요. 뇌물과 선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니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대가성의 문제죠. 대가성의 문제고. 뭘 바라고 주면 뇌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사람도 대가성이 있어도 안 되고 받는 사람도 이건 대가가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사람 사이에서 선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아무런 기대 없이 주고받는 게 가능한가? 애인들끼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음에 키스하려고 주고 뭐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잘못인가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뇌물의 요소는 있다. 대가성의 요소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보석처럼 선물의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주는 선물 그 가치도 있는데 그 가치도 들어있는데 지금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그걸 부정하는 거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인문적으로도 인문학자로 이렇게 철학자로 딱 봤었을 때도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이요. 이게 공직 사회를 겉모습으로는 청렴하게 만들었지만 스스로 주고받는 이해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아까도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지만 의사협회랑 정권 여기 뭐 수수 안 갔잖아. 이거 지금 뭐 100만 원 주지도 않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 그냥 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외로 굉장히 취지는 사실 좋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러니까 선물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개인화돼서 쪼개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럴듯하네요. 아,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법안, 취지는 좋은 법안인데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분절시키거나. 아니야, 항상요, 이런 게 있어요. 취지가 좋으니까 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심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파급 효과까지 볼까. 철학적으로 보자면 인간관계를 분정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선물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정하게 되죠.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로 보게 만들고 거래 단위로 보게 만들고. 네. 그래서 순수하게 선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그런 걸 부정하는 법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슬픈 일이지만 유사이래로 항상 어떤 법들을 만들었었을 때 그 권력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이 권력자들은 다 빠져나갈 거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빠져나가고 지금은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 생활 저변에 이렇게 파편화된 우리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효과가 생길 테니까 이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죠. 관계 파편화. 예, 그거를. 이 시간에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듣고 나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용어를 한 마디씩 알려주세요. 예, 알았어요. 관계 파편화. 예. 또 혹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거론할 만한 유사한 멘트라는 철학자 없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니, 뭐, 이거는, 이 선물은요,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자크 데리다라는 유명한. 프랑스 사람. 프랑스 철학자.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 사람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잘생긴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나요? 이 양반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을 정확하게. 이분이 왜 그거 가지고 책까지 썼냐면, 선물과 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선물이 위축됐기 때문에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구는 우리보다 빨리 파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때늦게 선물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이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날 첫 시간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김영란법을 딱 보면서 왜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갔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있는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요소까지도 왜 다 태워서 날려버릴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핵심 문구는요. 김영란법은 자크 데리다적으로 볼 때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지 않아? 예. 그런 문제요. 예.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관계를 파편화시키지 않아? 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럴듯했고요. 앞으로는 사드에 왜 집착하는가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강신주 바보 철학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고요. 진짜요? 네. 바보 강신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3분밖에 못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멀어서 안 돼요. 강암에서 여기까지 꽤 멀어요. 터널 2개. 네. 고개 많고. 멀다기보다는 터널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터널 무섭죠.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 철학자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자, 오늘 사실상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코너가 철학으로 시사로 철학, 강신주 철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 어쩌다가 글로 가셨어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한 달 전에 거기서 한두 달 전인가? 녹음을 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 있을 줄 알았죠. 아니, 저희 PD가 그래서 네. 한 대여섯 차례 상암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암동 오케이 알았다 가깝다 자전거 타고 가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철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단식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이런 단식 중에 일주일 이내로 끝난 거 보셨어요? 일주일이네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정하지 말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받겠고 아직은 이제 첫 시간이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하신 내용은 뭡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지금 본인은 해당 사항 없는 법이죠. 전혀 없죠.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사님의 실물을 보면 뭣도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게 이런 코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테마가 좋겠다, 저 테마가 좋겠다, 제가 정할 수도 있고 PD나 사회자가 정할 수도 있는데 철학적 분석을
그 시사 사건을 보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 단식을 철학적으로 풀어달라든가. 그래서 그쵸. 왜 굶을까?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안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강신주 박사님에게 이 사건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냐. 예. 그게 더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걸 어떻게 철학으로 풀어. 이렇게 지레. 그렇죠. 자기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예. 네. 단식은 며칠 동안 하는 게 철학적으로 옳은가. 단식 때. 그 단식은 참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렇게 단식을 시작하면 명분이 있어야 풀었는데. 그렇죠. 명분이 없으면. 안 그러면 쓰러져야 풀려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쓰러져요. 보통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죠. 근데 사실은 물만 먹으면